명절. 우리에게 이 두 글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린 시절, 명절은 북적거림과 분주함, 그리고 온 가족의 열기로 가득 찬 뜨거운 시간이었죠. 가족의 형태가 변했고 명절 문화도 변했습니다. 물론 자녀 세대도 명절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만들어가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명절. 우리에게 이 두 글자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린 시절, 명절은 북적거림과 분주함, 그리고 온 가족의 열기로 가득 찬 뜨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은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정갈한 그 공허함이 더 서글픈 공간으로 말입니다. 올해도 추석은 왔습니다. 자녀들은 교통체증과 시댁 처가 눈치를 이유로 올 추석은 각자 쉬자고 통보해 왔습니다. 60대 부모의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서러움과 소외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녀들이 오지 않아서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명절이 60대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대의 변화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 명절의 중심은 대가족을 이루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가족 내 존재의 의미이자 권위였죠. 그러나 통계청 데이터는 결혼 연령 상승과 비혼 증가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형태가 변했고 명절 문화도 변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소외감이 단순히 자녀의 부재가 아닌 역할 상실에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자녀 세대는 명절을 개인의 휴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에게 명절은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였죠. 이 무대가 사라졌을 때 60대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부모가 느끼는 서러움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분석됩니다. 축 1. 내려놓지 못하는 책임감의 무게. 자녀가 오지 않으면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나 하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축 2. 경제적 독립 이후의 거리감. 명절 용돈이나 선물에 자녀가 보이는 의무감은 오히려 이제 내가 돌봐줘야 하는 존재가 되었나 라는 서글픔을 줍니다. 축 3. 자신만의 서사의 부재. 가족 서사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텅 빈 명절 시간을 채울 나만의 콘텐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소외감의 근원입니다. 물론 자녀 세대도 명절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명절이 소비되어야 할 의무가 된 것에 지쳐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60대 부모 스스로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주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해답은 명절을 가족의 의무가 아닌 나의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현 1. 시간의 주인 되기. 여행과 취미 활동의 구체화. 자녀들에게 이번 명절에 우리는 여행을 간다고 선언하십시오. 미뤄뒀던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재현 2. 기록을 통해 서사를 구축하라. 손주를 기다리는 대신 인생 백서나 자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나만의 콘텐츠를 창출하여 자신에게 영향력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현 3. 능동적인 자녀와의 관계 재설정. 명절 대신 다음 달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십시오. 부모가 주도하는 비정기적인 질 좋은 만남으로 관계의 형태를 바꿉니다. 텅 빈 명절 거실은 더 이상 소외감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위한 새로운 캔버스입니다. 60대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세대입니다. 가족을 위한 봉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니어로서의 진정한 권위와 성숙함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만들어가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음 명절은 어떤 나만의 프로젝트로 채워질까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